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에서 새롭게 출시한 노트북 9 펜, 정식 모델명은 NT940X5M이라는 모델이죠. 이 모델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인치 모델과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설계 구조 패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15인치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형편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구조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상당히 단단해지고 내구성이 우수해졌습니다. 케이스는 1.0T 두께로 성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규격 나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풀어서 이렇게 한 대 모아 놓아도 나중에 조립할 때 나사의 어떤 길이로 인해서 섞이는 그런 불편이 없습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드라이버 앞에다가 자석을 하나, 드라이버 자체 끝부분이 자석 기능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제품이라 해도 자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전형 자석을 딱 붙여놓고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사를 제거할 때 어디로 뭐 도망간다든지 또 잃어버리는, 그리고 또 나사를 띄우고 뺄 때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이제 몇 가지 점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배터리를 보시면은요. 네, 배터리는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예요. 근데 보통 그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라도 이렇게 표기되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표기가 됩니다. 두 방식은 사실 구조적으로 같은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제 액체 전해질 방식이고, 리튬 폴리머 방식은 그것을 젤 타입으로 적층을 해서 고체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얇은 판 모양으로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게 노트북 내부 안쪽으로 비트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용량을 보시면 15.4V 54Wh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 리튬이온 배터리나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각 셀당 3.6V 또는 3.7V의 공증 전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15.4V로 구성을 해놨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4W면은 저전력 프로세서를 사용한 노트북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용량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시간 이상 전원을 하면 그 10시간 이상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죠.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은 뭐 이렇게 밑에 자막으로 나갑니다만, 요거는 이제 사용 시간에 따라서 상당히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탄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시간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고요. 다만 여러 각 모드에서 이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제조사에서 발표한 것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SD 모듈입니다. M2 규격으로 들어갑니다. 네, 스피커는 이렇게 양옆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출력은 1.5W, 1.5W 이렇게 출력을 지원을 합니다. 삼성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내장 스피커 성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출력도 높지만 사운드 조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 음량 시 음이 찌그러진다든지 파울링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그 공명 설계가 잘못돼서 음질에 어떤 왜곡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영역대에 고른 양질의 음질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삼성 노트북의 특징인데요. 사운드 전문가를 오래전부터 영입을 했나 그래요. 그리고 삼성에서 얼마 전에 그 하만 인터내셔널,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로 유명한 하만 인터내셔널을 또 인수를 했죠. 그래서 오디오 사업 부분 쪽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 노트북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쿨링팬입니다. 듀얼 구조로 되어 있고요. 히트파이프하고 냉각파는 프로세서와 그래픽 칩셋을 일체 타입으로 제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하고 그래픽 칩셋에서 발생하는 열을 히트파이프로 쿨링팬 쪽으로 옮긴 다음에 두 개의 쿨링팬이 외부로 빠르게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라면 이런 구조가 발열에서 좀 취약한 어떤 구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 칩셋이 외장 그래픽이긴 합니다만 아주 성능이 우수한 그래픽 칩셋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냉각 시스템 정도면은 원활하게 제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요거는 또 저희가 성능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네, 360도 회전이 가능한 힌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트부는 이렇게 서버보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주 메인보드 아주 작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 15인치는 이제 외장 그래픽이고요. 13.3인치는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15인치의 메인보드가 약간 사이즈가 큽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S펜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S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꽂아서요. 네, 이렇게 빼는 방식으로 안에 S펜이 들어갈 수 있는 튜브를 삽입을 해놨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 공간에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장치를 채워가지고 밀도를 높이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런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내부에 찬 공기가 들어가서 회전을 하면서 그래픽 칩셋이나 프로세서에서 발생하는 열, 이것을 빨리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흐름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실제로는 공기 흐름이나 열 관리 면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쿨링팬을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냉각판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얇고 가볍게 돼 있어요. 프로세서 냉각판하고 그래픽 냉각판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서와 그래픽 칩셋에서 발생하는 열이 이 판을 타고 위로 이동을 하면 히트 파이프 안에 있는 전해질을 통해서 쿨링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쿨링팬에서 식어서 다시 차가워진 전해질이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열을 이쪽으로 쿨링팬 쪽으로 옮기는 그런 방식으로 냉각이 되는 거죠. 네, 프로세서의 모습이고요. 그래픽 칩셋의 모습입니다. 내장 그래픽에 비해서 이제 외장 그래픽이 사용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제품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칩셋을 보다 좀 정교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동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하가 큰 작업들을 하게 되면 프로세서가 해야 될 일을 그래픽 칩셋이 즉 여기 이 GPU가 많이 덜어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향상이 됩니다. 삼성 노트북 9펜에 탑재되어 있는 AMD 라데온 RX 540입니다. R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520, 530, 540, 550, 560, 570, 58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40 하면은 아주 엔트리는 아니고 그렇다고 하이엔드도 아닙니다. 뭐 미들레인지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모바일 PC용으로 개발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울트라 PC 중에서 좀 사용 편의성을 강조한 모델에 탑재되는 모델로서 아주 적당합니다. 성능도 그리 나쁘지 않아요. 그래픽 코어 클럭이 1.219GHz고요. 그래픽 램은 GDDR5 2GB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성능 편에서 그래픽 퍼포먼스를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장 그래픽의 성능보다는 확실히 우수하고요. 다양한 용도로 제품을 사용하는 데 적합한 그런 그래픽 칩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프로세서는 인텔 7세대 카비레이크 i7 7500U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전력 프로세서 가운데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작 클럭은 2.7GHz고요. 터보 부스트 시 3.5GHz까지 클럭을 높여서 순간적인 어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최근 출시되는 프로세서를 이제 AP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래픽 칩셋이 이제 내장돼서 통합형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역시 인텔 HD 그래픽 620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프로세서만 탑재를 하게 되면은 외장 그래픽 없이도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장 그래픽까지 탑재를 하고 있으니까 뭐 듀얼 그래픽을 탑재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외장 그래픽이 탑재되는 모델들은 이렇게 듀얼 그래픽 구성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만 그런 점들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전력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그 TDP, 즉 소비 전력이 15W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프로세서가 보통 35W, 45W 정도 되는데 45W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모바일용 이제 쿼드코어 프로세서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 3분의 1 정도의 전력 소모를 내고 있어요. 그러나 클럭이라든지 뭐 연산 속도, 멀티미디어 성능을 보면 그 성능까지 3분의 1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최근에 그 다운사이징이 많이 인기인데요. 배기량은 뭐 절반 이하로 줄였는데도 출력은 거의 예전에 그 고배기량에 필적하는 거의 대등한 성능을 내는 그런 다운사이징이 유행이죠. 저전력 프로세서 역시 뭐 성능 면에서는
성능 면에서는 i7 쿼드 코어 프로세서라든지 뭐 i5 쿼드 코어, 뭐 듀얼 코어 뭐 이런 정규 프로세서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만 TDP가 낮은 만큼 성능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를 좀 더 오래 가져갈 수 있으면서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울트라 PC에 사용되는 저전력 PC 프로세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는 아쉽게도 이제 그 확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메인보드 고정 타입으로 이렇게 메모리 칩이 램 모듈이 메인보드에 직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6GB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업그레이드에 대한 욕구는 뭐 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듀얼 채널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선대는 이렇게 작게 지금 거의 손톱보다도 더 작은 그런 사이즈인데요. 802.11 AC 규격으로 지금 다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된 부분에서 뭐 특별하다 하기가 좀 그래요. 요즘은 이제 이런 사이즈로 아주 작게 무선대를 설계를 해서 스마트폰과 또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에서 공용으로 이 모듈을 사용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서브보드 쪽에 이런 식으로 고정으로 이 앞에 보이는 자석은 이제 노트북 상판을 고정하는 자석들이에요. 그래서 노트북을 닫았을 때 또는 태블릿 모드로 360도 스위브를 시켰을 때 노트북의 상판이 본체에 잘 붙어서 고정이 되도록 이 자석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네, 본체 상단 안쪽에 보니까요, 마그네슘으로 아주 단단하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롤케이지 방식으로 이렇게 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분 눌리거나 압력을 견디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죠. 상당히 여기 두껍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손으로 눌러도 거의 뭐 쿠션 현상 느껴지지 않고, 구조물도 상당히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 노트북 9 펜의 어떤 손으로 느껴지는 강성이 상당히 뛰어났었는데, 이렇게 내부 구조를 통해서 이런 점들이 확인이 되니까, 강성이 왜 이렇게 좋아졌는가 하는 점들이 실감이 되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키보드도 안쪽에 보시면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누수 지연 기능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키보드 위에 물이 쏟아졌을 때 메인보드로 물이 침투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을 뭐 이렇게 배수로를 통해서 빼는 것이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얇은 구조에서는 사실 뭐 이런 어떤 그 배수 구조를 가져가기는 어렵죠. 뭐 싱크패드가 예전에 그런 어떤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T 시리즈 같은 경우라든지 P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폴리카보네이트 필름으로 키보드를 감싸 놓기만 해도 한 물이 쏟아졌을 때, 뭐 커피 같은 거 쏟아졌을 때 한 몇십 초 정도, 뭐 길게는 한 1, 2분 정도 메인보드로 침투하는 시간을 막아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원 버튼을 끄고 물을 빼낸다든지 아니면 뭐 배터리를 재빨리 분리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아까 설명했듯이 배터리는 뭐 이렇게 얇습니다. 그래서 리튬 폴리머 방식으로 이렇게 각형으로 해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단단해졌고, 그리고 또 발열에 대한 대비도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무난하게 내부 설계가 잘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단단한 어떤 내부 구조를 살펴보니까 뭐 어느 정도는 뭐 납득이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